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예술의 종말이요. 방송 예술의 종말이요. 세 번째 영상이고요. 원래 영상을 네 개를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이 20분이 넘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따로 얘기하려 했던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모는 게 더 논의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영상이기도 해서 결국 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걸 세 번째 영상으로 따로 빼고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네 번째 영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단토는 어떤 예술을 미리 정의하는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좋지 못한 질문이고 이것이 왜 예술인지가 더 나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은 단토는 예술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어떤 선언적인 기준으로 미리 정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거나 의미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으로 딱 해놓는 게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그것이 옳지 않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방식은 사후적인 역사적인 맥락, 역사주의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옳다. 혹은 이제 이것이 왜 예술인지라는 질문은 그게 이제 이미 예술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미 예술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왜 예술인지 논의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왜 예술인지 논의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역사주의적인 맥락에서의 해석, 그 작품에 대한 해석, 예술 비평가들의 해석에 의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또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 자체가 예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 봤을 때 어쨌든 단토는 사후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이제 단토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선행하는 예술 정의가 어떤 새로운 혹은 경계 밖의 예술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도 이제 단토가 얘기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너가 생각하는 예술은 무엇인가가, 이 책을 읽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틀려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단토의 책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예술은 일종의 이제 경험과 사회적 합의로, 일종의 사업평가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 가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술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술로 치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그런 순환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이런 어떤 이 뒤에 쭉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이제 이런 정의라는 것이 어떤 명시적인 정의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고 그것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얘기랑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명시적 정의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흔히 예술, 미술, 미라는 이야기를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일상적으로 할 때 혹은 어떤 문학적인 맥락에서 할 때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실제로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치킨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치킨이 뭐야?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치킨은 닭을 튀긴 거지 너 치킨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것을 어떤 명시적인 정의로 하려다 보니까 이 정의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정의를 하려면은 예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혹은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치킨이라는 단어는 언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명시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할 때는 그걸 다시 언어로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순환적이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킨을 닭을 튀긴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닭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봐야 되고 튀기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닭은 뭐 깃털이 달리는 뭐 어떻게 생긴 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새는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질문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저기 하면은 여기가 유전자를 살짝 바꾸면은 바꿔서 뭐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게 다르면은 교배가 불가능하면 그건 닭이 아니야? 혹은 뭐 깃털을 다 뽑아버리면은 사람이 털이 없는 증승이면은 깃털을 다 뽑은 닭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불분명한 경계를 억지로 이렇게 떼어내려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에서 멀어진다, 벗어난다. 그 정의를 하려는 목적을 결코 이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어떻게 잘 쓰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치킨이랑 물론 저는 이제 뭐 튀김옷이 없는 어떤 오븐에 구운 것도 치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튀김옷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치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이건 이제 물론 개인차가 좀 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분명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예술이라는 하거나 어떤 묶음의 바운더리들에 있는데 그런 이 바운더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어쨌든 이 큰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그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가, 서로 의미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가장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그 사회적 합의가 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이 어떤 개념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딱 자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가변적이고 비명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의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어떤 우리 사이에 합의가 되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명시적으로 끊어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예술이란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혹은 이제 단어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서 이 정의를 하는 것은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한다고 할 때 이게 꼭 명시적이고 불변의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시도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로서 굉장히 가변적이고 비명시적인 어떤 것으로서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집트 미술 이건 예술이지 뭐 모나리자 이건 예술이지 이렇게 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집트 미술은 예술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단어의 정의나 명시가 필요한 이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이런 바운더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공유되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뭔가 말이 깔끔하지 또 항상 제가 하는 말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 깔끔하지는 못했지만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논의를 하려고 할 때나,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 단어가 시대에 의해서 있어서 그 개념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변해왔는지, 혹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와 그게 실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어를 이용해서 명시적인 방식으로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거는 두 번째 영상의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단토가 이야기하는 고전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예술,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인 특성, 그리고 단토가 특히나 시각 예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경험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니체의 미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단토는 이 미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고전적인 미학에서의 미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아름다움과 예술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었고,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아름다움, 혹은 수학 공식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학문적인, 혹은 이제 사고방식, 그 다음에 혹은 이제 학습에 의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하여튼 감각적인 어떤 것이랑 조금 거리를 두고 느끼는, 물론 그 어떤 것을 인지하려면 감각적인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 감각적인 경험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는 어떤 생각이나 혹은 이제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실제로 뇌에서 공통된 부분에 자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그것도 아름다움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전히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단토가 얘기하고 있는 예술의 정의는 이게 어, 어떤 것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떤 것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 의미를 이제 예술가에 의해서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평가나 혹은 철학자들이 보면서 이게 왜 예술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해석을 얻고 해서 이제 그것이 예술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앤디 워홀이 이거를 갖다 놓고 브릴러 상자를 갖다 놓고 이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저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혹은 이제 이것도 예술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걸 해석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얻게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지적인 쾌감을 얻게 되고, 그 보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통한 어떤 지적인 쾌감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술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토가 정의한 예술을 변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수학 공식을 보고,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이랑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술로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 느끼는 감정이랑 아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은가. 결국 둘 모두를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어서, 저는 너무 이 정의가 넓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애초에 단토의 정의랑 동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동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동치는 아니겠네요. 어떤 역사주의적인 맥락, 예술사적 맥락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동치는 아니긴 하겠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각적인 쾌감을 말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더 넓은 개념의 아름다움을 적용해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확장된 비학 비평을 기반으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감각적인 아름다움이든 혹은 어떤 이 지적인 아름다움이든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니체나 혹은 이제 이전에 고전적인 미학이
그 단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와 유용성을 분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르 미와 유용성이라보다는 예술과 유용성을 분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미술,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그 고대의 어떤 문명에 있는 것들은 명확한 유용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집트 미술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있다? 한목적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예술의 되게 중요한 성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앤디 워홀이 만든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깨달음을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용성과 미의 엄격한 구분과 예술의 본질이 미라는 생각으로부터 유도되는 예술은 쓸모없,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도되는 그 두 가지로부터 유도되는 예술은 쓸모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미와 유용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이 서로 배척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목적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즉 예술에 담긴 작가의 의도 혹은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그 작품이 가지는 쓸모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단토가 얘기하는 어떤 예술 비평에 의해서 유도되는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과 굉장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느끼는 어떤 쾌가 근본적으로 수학 공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쾌와 다르지 않다. 일맥상통하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예술이라면 미래에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는 미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수학 공식이 예술과 구분되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단토의 어떤 어바웃니스와 인바디먼트의 정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쾌를 느끼든 혹은 지적인 쾌를 느끼든 아름다움을 느끼든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결국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이게 명,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음악의 아름다움은 악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물론 누가 연주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각각을 별개의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제 우리 사실 저희가 요새 듣는 음악은 거의 녹음한 걸 듣는 것인데, 녹음한 걸 듣는 것이 매 순간의 이 재생이 다 같은 동등하게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은 의미에서 수학 공식이 어떤 종이에 써 있든 어떤 책에 써 있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저희에게 들어오든 간에 그 수학 공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수학 공식의 의미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매체에 구현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모나리자를 보는 거랑 모나리자를 복제한 어떤 것을 보는 거랑 구분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수학 공식도 결국은 예술과 공통된 구분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즉 그런 거죠. 수학 공식이
수학자들만 봐야 아름다운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은 단토가 얘기하는 어떤 예술 비평이라는 것도 예술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고 예술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뭔가 모호함이 발생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동안 많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을 읽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한 사회적 합의가 너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 예술이 뭔지 몰라? 라고 대답하는 방법 말고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수학 공식이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 수학 공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틀려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사실 이제 단토는 수학 공책을 예술이라고 하진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은 많은 예술 비평가들이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인바디먼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음악도 결국 실제로 뭔가 구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 실제로 뭔가 구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시각 미술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도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더 이야기를 할 것이 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사실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조기님들 고생 많으셨고 매 영상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발음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모로 죄송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영상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한 걸 중심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모든 영상 다 마무리 모든 영상 다 찍었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